사람은요, 좀처럼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 추수의 날이 와야, 즉 심판의 날이 와야 이게 옥인지 석인지 가려져서 쭉정이로 이제 불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 추수할 때 보면 알곡은 거두고 쭉정이는 태우잖아요. 자, 그런데 하태경 의원, 과거에 주사파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1년에 2년의 징역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서 범청학년의 결성을 주동이 되어서 이끌었고, 출소 후에는 문익환 목사가 만든 통일맞이라는 단체의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깜빵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본인이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자였다. 근데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친북주의자죠. 우리가 사회주의자와 친북주의자는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학생운동을 NL을 한 사람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체제를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저하고 한번 법적으로 가려봐도 돼요. NLPDR이라는 이 운동, 줄여서 NL이라는 민족해방이라는 이 노선은 주사파라고 부르는 친북 학생운동 조직이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뒤에 갑자기 전향을 해서 전향서를 썼다고 해요. 국정원에 썼겠지요. 그러면서 북한 탈북자를 돕는 인권운동을 2015년까지 하고는, 그리고는 SK경제경영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학위도 받고요. 아마 중국 쪽에서 받았겠죠. 그러면서 이 탈북 인권 운동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정부와 의회에 호소해서 60만 달러의 대북 민간 방송 자금을 유치해서 열린 북한 방송을 2005년 12월에 이렇게 개국하고 미국 단파 채널을 임차해서 방송을 했고, 그러면서 북한에다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알리는 활동을 했고, 그래서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국제적 활동에도 앞장서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라는 조직도 만들고, 2011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그 한나라당의 가장 알짜배기 지역구인 해운대 기장을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나라당 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확실하게 전향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서 찬성한다 했다가 슬그머니 번복한다 했다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어제는 국회에서 남북 정상이 3번을 만났고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국회도 북한 변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 국회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 불러야 된다.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국민에 개방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과거의 영화에 보면 전향한 듯이 상대 진영에 갔다가 실제로는 위장 전향을 해서 사실상으로 원래 자기가 버렸던 진영을 그대로 이렇게 마음속에 유지하고 있으면서 도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2중, 3중 스파이 영화들도 많이 봤습니다. 코드명 엔젤이라고 보면 73년인가 벌어진 중동 전쟁에서 나세르의 사이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2중 스파이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당시 나스르의 후계자 사다트가 공격을 했는데 나스르의 사이이자 사다트의 핵심 척근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다가 메시에 쳐들어갈 거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심정은 도대체 어째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요, 정말 오해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사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전향을 해서 우파 진영에서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젊은 나이에 그것도 막대기만 꼽으면 되는 지역에서 받았지요. 공천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재벌 계통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종사하면서 돈도 벌었을 것이고 또 탈북자를 돕는다고 운동하면서 중국에서 학위도 받고 좋은 건 다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길림대학교의 세계경제학의 박사입니다. 학위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기금까지 60만 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로 전향하는 척 하면서 또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하태경 의원의 이 본질이냐는 거죠. 적어도 내가 내 전직이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전향을 해서 내가 바뀌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부산에다가 공천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천을 받고는 또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받아서 2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은하고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남북 국회담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국회도 북한 변화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남북 국회담을 하자. 민주당이나 평화당, 정의당에서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을 국회에 연설시키자는 어제 누가 했어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거.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리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북한을 보고 한국의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을 개방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을 국회에 연설을 시켜요? 이쯤 되면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태경 스스로 분명하게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 색깔에 맞는 당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통진당 재건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그러든지 안 그러면 통진당의 후계 세력들이 만드는 민중당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표는 부산 해운대에서 하태경 찍은 사람들은 전부 하태경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찍었죠. 원론적 보수. 한때는 주사파였지만.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보수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시대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태경 의원의 다음 출마 시에 공천 정당은 전은여 180도 바뀐 정당에 공천을 받아 놓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에 대한 책임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태경 의원의 전향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박원순 이번에 문재인 따라 평양 갔다 왔지요. 이재명은 안 데려가고 박원순은 데려갔습니다. 근데 박원순이 지금 유럽 3개국을 순방하고 있다는데 이 사람은 지난번에 싱가포르 가서 용산이니 강북개발 이야기하다가 싱가포르 가서 보고 들은 걸로 한번 박살이 났는데 이번에 또 유럽 가서 이 서울 종로나 이런 이 도심에
임대 이 주택을 이 고층화시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앞으로 어떤 반응을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많이 변했다. 기자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안한 첨단 산업을 북한이 삽시간에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매스게임을 보고 평양시를 잘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장면 하나를 바꾸는데 30초도 안 걸리더라.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전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거다라고 평가했고, 기자가 매스게임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만나다 보면 조금씩 해결돼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북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 우리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려고 하니 카드 회사들이 저항을 하지만은 중국은 위챗과 알리페이를 바로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북한에서 4차 산업혁명, AI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선진국을 곧바로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 북한 간부가 자기하고 대화를 했는데 20년이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따라잡지 않겠느냐 말을 하니 그 간부는 여명 거리를 한번 봐라. 평양에 그 자기들 번화가라는데 10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황당한 소리들도 기가 차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더 황당한 소리가 나옵니다. 김여정의 인기가 북한에 매우 높았다고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하겠다고 난리였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외모 패권으로 팬클럽 회장에 당첨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안 갔지요. 아마 북한에 같이 갔던 일행들이 서로 김여정 팬클럽 회장 하겠다. 한 잔 먹고 그랬겠지요. 난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외모 패권이라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인 김여정의 팬클럽 회장이 될 자격이 있다 해서 자기들끼리 당첨시켰다. 이런 말을 언론에 대고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실무적인 일을 다 하더라. 김정은 남매가 없으면 북한이 걱정된다. 참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박원순 당신이 더 걱정됩니다. 어쩌다가 이제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느냐. 전번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이가 왔을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가기 직전에 해오름 극장에 거기에 갔지 않습니까? 남북 공연을 보러요. 그때 이 카키색 외투를 걸친 한 중년 여인이 딸 또래의 김여정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기에 황당해서 화면을 유심히 봤더니만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90도 절을 김여정에게 하느냐고 지금 곳곳에 이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자존심을 지키지 않는 것도 좋고 북한이 한마디로 남측을 움직이는 실세들이라서 김여정, 김정은이 북한에 잘 보여야 남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앞으로 남측 대선 후보로 가다가 혹 제거되려고 하면 북한에서 그 사람 좀 봐주세요. 잘 하잖아요. 이러면 제거 안 하는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농담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은 탈당도 하고 여당이 해체되었는데 대통합 민주신당인가로 밖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당시 이제 여당이었다가 여당도 아니게 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경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노무현 정권이 이렇게 밀지 않았는데 경선에서 계속 이기고 가요. 그럼 미는 사람들은 쳐져. 그러니까 갑자기 그 후보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후보는 끝나는 거 아니냐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났는데 농담처럼 전해지는 저도 이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평양에 방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일이가 한국 측의 높은 분한테 그 양반 좀 그러지 말라 했다. 그래서 잘 해결됐다라는 이런 전설 같은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후보가 되었다가 본선에서 졌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김여정 팬클럽의 회장이 임종석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네? 박원순은 임종석에게 한때는 자기가 부시장으로 데리고 있었지만 이제 임종석을 잘 보여야 자기가 대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부한다고 이런 소리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기가 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태경쯤 되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하게 하고 자기 정치를 해야 되고요. 박원순쯤 되면 적어도 밖에다가 이야기를 할 때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가려가면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리성근이가 박원순이한테 옥탑방에서 땀 좀 흘렸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박원순이 한 말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 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많은데 북한에서는 15만 명이 나왔는데 우리는 동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 동원은커녕 태극기 부대가 걱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 김정은이가 오면요 전부 거리로 나가서 김정은이를 방남을 반대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방한 반대 다 하나가 되어야죠. 그리고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김정은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오라고 그렇게 정권에다가 요구를 하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를 거대한 시위대로 메워서 김정은을 오도 가도 못하고 북한으로 쫓아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한국에 왔을 때 태극기 부대의 데모가 걱정되는 사람이 자기 대권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야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입니까? 어떻게 하태경이나 박원순이나 말을 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참 한심합니다.